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몰랐던 우울증의 진짜 얼굴. 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나는 잘 지내고 있는 걸까? 별일 없이도 피곤하고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고 웃고는 있지만 사실 마음은 자꾸만 무너지는 느낌. 혹시 여러분도 그런 날이 있지 않으셨나요? 우울증.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들으면 나는 아닐 거야, 그건 특별한 사람만 겪는 병이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우울증은 조용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너무도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마음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르니까요. 1. 우울증 얼마나 흔한가요? 우울증? 나는 괜찮은데 설마 내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다가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우울증은 흔한 질환입니다. 마치 우리가 감기에 걸리듯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이 깊이 가라앉는 시기를 겪기도 하죠.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 것과는 다릅니다. 우울증은 그 감정이 오래도록 머무르고 일상생활을 방해할 만큼 깊어질 때 비로소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냥 좀 지쳤을 뿐이라고 넘기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2주 이상 우울감을 느끼며 일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말없이 견디는 사람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혼자 싸우는 사람들. 그 숫자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 그리고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일수록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집니다. 여성은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며 마음을 돌볼 여유를 잃기 쉽고, 고령층은 외로움이나 신체적 질환과 함께 감정의 무게까지 짊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늘 웃고 있지만 눈빛이 유난히 피곤한 누군가, 예전보다 연락이 뜸해진 친구,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내는 가족. 그들이 꺼내지 못한 감정을 혹시 그냥 지나쳐 온 건 아닐까요? 우울증은 특정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의 골짜기이자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감정의 감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울증은 감추고 숨길 문제가 아니라 돌보고 관리해야 할 마음의 건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조용히 싸우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당신의 공감과 이해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우리는 어떤 신호에서 내 마음이 조금 위험하다는 걸 느껴야 할까요? 지금부터 우울증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 우울증의 주요 증상. 우울증은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마음의 틈을 타고 스며듭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기분일지도 모릅니다. 예전엔 즐겁던 일이 지금은 괜히 귀찮고 의미 없어 보이는 거죠. 하루하루가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자주 떠오르거나 나는 쓸모없어라는 자책이 마음을 짓누르기도 하죠. 감정도 쉽게 요동칩니다. 작은 일에 괜히 눈물이 나고 평소 같으면 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 감정이 안 들기도 합니다. 기분이 가라앉고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죠. 신체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입맛이 없어지거나 반대로 평소보다 과하게 먹기도 합니다. 잠을 잘 못 자거나 아무리 자도 피곤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머리가 무겁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몸 여기저기가 아픈데도 병원 검진에선 정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더 답답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외롭고 말을 섞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그러다 보니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되죠. 혼자가 편해서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게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런 상태가 며칠이나 몇 주씩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 전체를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는 마음의 병이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신호들을 일찍 알아차린다면 우리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평소와 다르다면 그건 나약함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다는 정직한 신호입니다. 절대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당신의 마음은 그만큼 소중하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무너지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우울증의 원인은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복잡한 마음의 무게가 어디에서 오는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3. 우울증의 원인. 마음의 무게는 어디서 오는가?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무게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첫 번째는 심리적인 원인입니다. 상실, 실패, 외로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직장에서의 좌절, 반복되는 거절.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마음은 천천히 지쳐갑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가치 없어라는 생각이 어느새 머릿속을 지배하게 되죠. 두 번째는 환경적인 원인입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경제적 불안, 관계 갈등처럼 지속적으로 압박을 주는 환경은 우리의 정신을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특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기댈 곳은 없는 상황은 우울증의 주요한 배경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신체 적색물학적 요인입니다. 우울증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불균형해질 때 발생하기도 합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감정 조절 호르몬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감정 자체를 조절하기가 매우 어려워지죠. 또한 가족력이나 유전적 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계절적 요인도 한몫합니다. 특히 겨울철 햇빛이 줄어드는 계절에 우울감이 깊어지는 계절성 우울증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원인들이 혼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에요. 단 하나의 이유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보이지 않는 복합적인 요인이 서서히 마음을 잠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우울함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넌 별일도 없잖아, 왜 그래? 라는 말이 그 사람의 마지막 희망을 꺾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우울증은 약한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마음의 과로이자 도움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이처럼 우울증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 사람 안에서는 오랜 시간 작고 조용한 신호들이 쌓이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호들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몸이 아플 땐 열이 나듯 마음이 아플 때도 분명히 몸과 행동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우울증의 경고 신호. 마음이 보내는 조용한 구조 요청. 우울증은 처음부터 큰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조용히 아주 천천히 삶의 작은 부분을 조금씩 잠식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기 쉽습니다. 내가 지금 힘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울한 마음은 생각보다 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사는 게 의미 없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 같아. 이런 생각이 하루 이틀이 아닌 몇 주 동안 지속된다면 그건 단순한 우울감을 넘어 우울증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에너지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예전에는 재미있던 일들이 귀찮고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말수도 줄고 그냥 계속 누워있고만 싶고 몸이 아닌 마음의 피로가 쌓이면서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와 동기가 사라지는 거죠. 세 번째는 감정 표현의 어려움입니다. 감정이 무뎌지거나 작은 일에도 쉽게 눈물이 나거나 별 이유 없이 짜증이 올라오는 경험. 이 역시 마음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체 증상입니다. 잠이 안 오거나 반대로 계속 자고 싶은 상태, 소화가 안 되거나 식욕이 사라지는 일, 이유 없는 두통과 가슴 두근거림. 이런 몸의 반응은 실은 마음의 상태를 대신 표현해주는 신호일 수 있어요. 나답지 않다는 느낌이 계속 든다면 그건 그냥 기분 탓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위기가 되기 전에 우리는 그 신호를 알아채야 합니다. 우울증은 결국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이 서툰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필요한 건 우울증은 거창하거나 드라마틱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눈치채지 못하게 스며들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신호를 남보다 먼저 내가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내 마음 상태는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만큼 지쳐 있는 걸까요? 내가 우울증일까?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혹시 지금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을 위해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만들어 봤습니다. 자기 진단 테스트.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괴롭고 무기력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 내 존재가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주변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고 싶어진다. 예전엔 즐겁던 것들이 이젠 아무 감흥이 없다. 짜증, 분노, 슬픔 같은 감정이 이유 없이 들쑥날쑥하다. 잠들기 어렵고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다. 식욕이 없거나 반대로 폭식하게 된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가끔이라도 스쳐간다.
이 중 4개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되었다면 우울증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리스트는 어디까지나 신호를 확인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정확한 진단은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의 상태를 돌아보는 용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누구나 겪는 거 아니야? 하고 자기 감정을 무시하고 넘어가지만 그건 마음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일 수도 있어요. 나는 나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먼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바로 나 자신이죠. 우울증은 약하고 나약한 사람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래 혼자 견뎌온 사람의 마음의 피로일 뿐입니다. 이 조용한 구조 요청을 먼저 알아차려주는 한 사람의 따뜻한 관심입니다. 체크리스트를 보며 혹시라도 내 이야기가 몇 개나 해당되었는지 떠올려 보셨나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은 생각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더 생깁니다. 내가 정말 우울증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병원에 가는 게 맞을까? 그리고 가장 흔한 걱정. 약을 먹어야 하나요? 6.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하나요? 치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치료를 망설이는 이유, 가장 큰 걸림돌은 약입니다. 약을 먹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한다던데. 뇌에 이상 생기는 거 아냐?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하시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울증 치료제는 마음을 무디게 만드는 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진 뇌 속 화학적 균형을 다시 맞춰주는 회복의 조율자에 가까워요.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마치 몸이 아플 땐 해열제를 먹듯 마음이 아플 땐 심리적 온도를 조절하는 치료가 필요한 거죠. 우울증 치료는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무너진 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또한 모든 우울증이 약물 치료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담치료, 인지행동치료, 심리치료, 운동요법 등 약 없이도 회복을 돕는 방법들은 다양하고 전문의와 함께 나에게 맞는 치료법을 함께 찾아가는 게 핵심이에요. 중요한 건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내 인생에 대한 존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가듯 마음이 아플 땐 치료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건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울증은 혼자 참고 이겨내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 같이 건너야 하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건널 때 가장 필요한 건 때로는 치료지만 더 본질적으로 필요한 건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가 우울해 보일 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말을 꺼내는 게 맞을까요? 그냥 모른 척하는 게 나을까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7. 우울증 주변 사람은 어떻게 도와야 할까? 침묵보다 중요한 한마디. 우울한 사람 곁에 있는 건 때로는 두려운 일입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괜히 더 상처 주는 건 아닐까 걱정되니까요. 하지만 침묵은 때때로 가장 깊은 외로움을 남깁니다. 그 사람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너 왜 그래? 가 아니라 괜찮아, 네가 힘든 거 알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언가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안전하게 꺼낼 수 있도록 옆에 있어주는 일이에요. 이런 말 한마디가 요즘 좀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었어? 말 안 해도 괜찮아. 그냥 내 옆에 있을게. 내가 소중하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은 기적처럼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날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작고 조용한 구조선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말도 있어요. 그 정도로 우울해할 일은 아니잖아.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거야. 나 때는 더 힘들었어. 이런 말들은 상대의 감정을 무시로 바꾸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주는 건 거창한 조언보다도 작은 공감, 조용한 기다림, 따뜻한 눈빛입니다. 우울증은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마음의 휴식. 사실 우울증을 다룬다는 건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야기하는 일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빛보다 그림자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것 같고 내가 사라져도 세상은 괜찮을 것만 같은 순간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우울감은 내가 약해서 생긴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무 오래 버텼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말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슬픔은 지나간 날들의 무게를 버티느라 애쓴 당신의 용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혹은 당신 주변의 소중한 사람, 그 누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 해도 그건 결코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괜찮은 척하며 살아야 하는 세상이 아니라 괜찮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에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아주 작게나마 숨 쉴 수 있는 틈이 되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내일이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하길. 그리고 당신도 괜찮아질 거예요. 정말로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마음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어요.